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환경 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합성 계면 활성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합성 계면 활성제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입니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이 우리 인체 내로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내분비 교란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처럼 대신 작용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은 혈액으로 아주 미량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생체의 생리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작용을 하고 주로 조절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상하부에서 이 호르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는데 이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미량의 양이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이 뭐가 문제일까? 이 호르몬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호르몬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특히 성호르몬이 작용해야 하는 곳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성호르몬의 교란이 돼서 정자수가 줄어들고 불임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성조숙증과 부인병들이 급증을 합니다. 필요한 양 이상의 호르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포가 교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의 세포들을 교란시켜서 면역 기능도 약화가 되고 세포가 또 이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암 발생률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은 사실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우리 몸에 미치는 결과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럼 이 환경 호르몬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환경 호르몬과 그게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이옥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이나 염소 포백 또는 살균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또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됩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되면 그 플라스틱의 폴리카보네이트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프탈레이트는 인공 피혁, 화장품, 향수 또는 헤어스프레이, 식품 포장재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DDT는 농약의 일종이고 합성 살충제입니다. 예전에 한 1940년대에 DDT가 만들어지면서 농약, 살충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DDT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DDT가 토양에 잔류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 유입이 되고 그 토양에서 자랐던 동물들에 유입이 되면서 다시 우리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한 30년 동안은 많이 사용한 거죠. 그동안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킬페놀은 합성 세제, 샴푸, 형광 페백제, 주방 세제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비스페놀 A는 합성 수지, 그리고 식품이나 음료의 캔 내부를 코팅하는 데 이 비스페놀 A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많은 환경 호르몬을 접하게 되고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면 활성제라는 게 무엇이냐?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서 때를 빼주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때를 빼는 곳에는 이 계면 활성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때는 약간 기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로는 잘 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면 물과 기름이 잘 섞여서
때가 물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면활성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로 만든 계면활성제입니다. 석유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원가가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합성 계면활성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왜 해로운 걸까요? 첫 번째는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연물질들은 그것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부패가 되고 없어지는 거죠. 석유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합성 계면활성제는 이것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가 되지 않고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두 번째 우리 입과 피부를 통해서 인체로 다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세제로 닦지만 깨끗이 우리는 닦았다고 하지만 그 합성 계면활성제가 그릇에 소량 남아있게 되고 우리는 그 그릇에 다시 따뜻한 국을 담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국과 함께 우리가 원치 않는 합성 계면활성제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바디용품이라든가 샴푸 등을 통해서도 깨끗이 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를 통해서 다시 인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합성 계면활성제 화학물질들이 림프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들어가면 어디로 전달이 된다고 했죠? 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세포에서는 이런 화학물질을 받아서 세포에 장애가 발생해서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수로 인체에 유입이 됩니다. 물이 오염돼서 기형인 물고기들이 생기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에 녹아 들어간 합성 세제 그리고 가정에서 버린 하수들이 하천을 오염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우리 인체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학 물질들은 일반 정수기 필터로는 정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로 우리 인체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금속 흡수를 촉진합니다. 이 합성 화학 물질들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제라든가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이런 화학 물질들이 다른 중금속들을 또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던 이런 환경 호르몬들과 함께 그 독성이 증폭이 됩니다.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증폭이 되면서 우리 세포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물, 식물들이 이런 잔류된 합성 세제를 통해서 기형인 물고기가 나온다거나 식물이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라든가 그러면서 그 동물과 식물을 접하게 되는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는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계면활성제들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약입니다. 치약도 거품을 내서 때를 벗겨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면활성제를 어떤 계면활성제를 썼는가를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또 연마제를 사용합니다. 연마제를 플라스틱 입자 같은 화학 연마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돌가루 같이 거친 연마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입자가 곱고 그 다음에 입자가 고른 진흙을 사용하는 연마제인지를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약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천연 계면활성제를 썼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양치를 하고 나서 과일을 한번 먹어보시면 됩니다. 양치를 하고 과일을 먹어봤을 때 약간 신맛이 나고 씁쓸한 맛이 난다 싶으면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입에 남아있어서 입맛을 잘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일을 먹어봤는데 단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러면 천연 계면활성제를 쓴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에 한번 녹여봅니다. 물에 잘 용해가 되면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것이고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하면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양치를 하시고 많이 헹궈내시는 게 입안에 합성 세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전에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치약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양질의 연마제를 사용했는지도 한번 치약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방세제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과일도 깨끗이 씻어 먹지만 합성 계면활성제는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합성 계면활성제가 피부로 유입되면 주부습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식기를 깨끗하게 닦았지만 거기에 다시 음식을 넣어서 먹다 보면 그 음식을 통해서 합성 계면활성제가 인체로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실험으로 봤던 것 같아요. 뚝배기를 깨끗하게 닦았지만 그 뚝배기를 물을 넣고 다시 끓이다 보니 거품이 일어나는 게 나왔습니다. 잔류되어 있던 합성 계면활성제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방세제를 선택하실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친환경 유기농 세제인가, 그리고 아무리 친환경이어도 세척력이 좋지 않다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척력은 좋은가, 그리고 헹궈보시고 그 물을 보셨을 때 물이 좀 투명하면 생분해가 되는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겁니다. 일단 물에 잘 용해된다는 것은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는 생분해가 됩니다. 산소를 만났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서 전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세제도 이왕이면 친환경 유기농 세제를 고르시는 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샴푸입니다. 샴푸에 884종의 맹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 여름에는 하루에 2번 이상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샴푸에 이런 맹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걸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류된 합성 세제가 또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고 샴푸를 깨끗이 헹궜다고 헹구지만 합성 세제는 잘 깨끗하게 씻기지 않고 소량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두피를 통해서 피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경피독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NHK 방송에서 경피독과 자궁 내막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궁에 혹이 있는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잘 호전이 되지 않았는데 샴푸를 천연 샴푸로 바꾸고 나서 자궁의 혹이 줄어들고 생리통도 줄어들었다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피독과 자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샴푸를 사용했을 때 경피독에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고르는 방법도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샴푸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피는 우리 피부와 똑같이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샴푸도 약산성인 샴푸를 골라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모부를 하면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이런 생활용품들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생활용품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